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지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소츠 사이오, 캐리어 사이오, 글로벌 사이오, 이 신졸 채용, 커리어 채용, 글로벌 채용 이런 식으로 혹시 이 채용 기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분들은 좀 많으실 수 있겠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도대체 무슨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떤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본 기업의 이 채용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것이 바로 이 신소츠 사이오, 이 신졸 채용이에요. 신졸 채용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이 신졸, 이 신졸이라는 거는 신소츠를 의미해요. 즉,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바로 취직에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은 대학교 4학년이 예를 들면 취업 활동을 해서 대학으로 졸업해서 바로 그 기업에 취직 그 다음 연도에 기업에 취직하는 그 사람을 의미를 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대학을 졸업을 했어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즉 만 3년이 안 지난 사람이 취업을 했을 때 이 해당 이 와꾸라 그러는데 일본에서 이 신卒 와꾸 해당 이 신졸 채용 풀로 들어갔을 때를 의미를 해요. 먼저 이제 대기업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대기업에서는 이 크게 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의 이 채용 풀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신소츠, 아까 말씀드린 신소츠, 신졸 채용 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캐리어 사이오, 이 캐리어 사이오라고 해서 이제 커리어 채용, 즉 이제 경력직 채용이에요. 경력직 채용.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글로벌 사이오, 이 글로벌 사이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글로벌 채용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먼저 신졸 채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대학교 재학생, 현재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해요. 일본에서 이제 기졸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즉 이제 졸업을 했어도 여러분이 취업 상태이지 않은 사람, 즉 이제 졸업을 해서 예를 들면은 회사를 다녔던 경력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 뭐 알바 같은 걸 같이 하면서 준비를 한다나 이런 건 괜찮아요. 또 아니면 뭐 자격증 준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든지 이런 거는 다 해당이 돼요. 다만 이제 기간은 3년 이내만 가능하고, 만약 여러분이 어느 그 조그만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만약에 채용이 돼서 조금 일을 했다, 뭐 계약직이 되었던 정규직이 되었던 일을 했으면은 이 신졸 채용풀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회사 취업을 했는데 내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 근데 이제 3년 이내에 내가 대기업에 좀 노려보고 싶다. 대기업으로 전직을 하고 싶다. 이직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제2 신졸이라는 게 있어요. 나인이 신卒라고 하는데 이 제2 신졸 풀이라는 채용 풀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캐리어 사이오. 요거 이제 커리어 채용은 말 그대로 이제 경력직 채용이에요. 직장 생활 이제 3년 이상 한 사회인이 저 같은 사람이 지원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채용, 글로벌 사이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큰 회사는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규모가 있는 회사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뭐 채용 규모가 한 500명 이상 되는 그런 큰 회사들은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글로벌 채용이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일반적인 이 글로벌 채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글로벌 채용은 일본 국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해외 대학 출신자에 해당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한국 대학을 나오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대학을 나오셨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대학을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 글로벌 채용이 이 채용 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채용 기준이 크게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급여나 아니면 채용 프로세스 이런 게 조금 달라져요. 특히 이제 같은 이제 신졸이지만은 일본 대학 출신 신졸과 글로벌 채용에 따른 뭐 한국이나 미국 대학의 출신
시민들의 급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채용 기준하고 채용 프로세스가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뭐 미국 대학 출신자들 있잖아요. 미국 대학 출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 한국이나 일본보다 급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초봉도 페이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나 한국에 맞춘 그런 일본에 맞춘 그런 그 초봉으로 제시를 하면 얘네들이 안 와요. 미국 대학 출신자들이 일본으로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 출신자들은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일본 신입사원보다는 좀 많은 페이를 오퍼를 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신입사원이니까 급여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 채용 프로세스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글로벌 채용은 뭐 영어 면접이 주로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력서도 영어로 제출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뽑는 직종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글로벌 채용으로 뽑은 사람들을 국내에서 돌리진 않겠죠. 영어를 말할 수 있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연구개발직이나 약간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활약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연구개발직이나 뭐 그런 쪽으로 일본 국내에서 생활하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 뭐 미국 대학 출신자라든지 아니면 한국 대학 출신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영업직이라든지 그냥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많이 돌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은 대기업 중에서 글로벌 채용이 없거나 아니면은 중소기업은 뭐 어떤 채용풀로 들어가나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일본 대학 출신자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면 한국 대학 출신으로 한국 대학을 졸업을 해서 바로 이제 일본 대학을 일본으로 기업으로 취직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 그럼 어떤 풀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글로벌 채용 풀이 없으면은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신졸이에요. 신입사원, 신소츠 사이어예요. 그 채용 풀은 이 사이어와크라고 그러는데 일본어로 이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그 인사 쪽 직원들을 부서를 팀을 따로 배치를 해서 일부러 이 취준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즉 이제 글로벌 채용의 경우에는 영어가 되는 뭐 예를 들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인사 직원이 필요하죠. 또 이제 그 해당하는 전담 부서 팀도 따로 이제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해외 대학이나 해외를 가서 이제 설명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돈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많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니면은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몇백 명 단위의 한 해 채용, 한 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몇백 명 단위인 기업들,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아니면은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냥 이제 편의상으로 나누는 것이지 원래는 이제 다 똑같아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신입사원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한국이나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박람회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취업 박람회. 근데 거기 오는 기업들은 예를 들면은 뭐 조그만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취업 박람회, 일본 취업 박람회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조그만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들은 무엇이냐? 그런 기업들 왜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와서 한국 학생들을 채용하려고 하느냐? 자, 먼저 미국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 보스턴 캐리어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보스턴 캐리어 포럼은 여기로 가는 이제 기업들, 여기로 이제 오는 일본 기업들은 주로 이제 MBA 대학 출신들, 그러니까 MBA 쪽 출신들, 아니면은 미국 대학이나 미국 경영대학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나 아니면 공대 쪽 이 출신들을 채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그런 영어도 쓸 수 있는 대부분 이제 바이링구얼이죠. 이제 일본어도 되고 영어도 되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채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채용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해요. 그러니까 특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도 완전히 다르게 오퍼를 내고 채용 프로세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그냥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예를 들면 이제 한국으로 이 한국 취업 박람회로 오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조그만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일부러 한국 학생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직접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사 이제 사비를 들여서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제 큰 기업만 있지 않고 조그만 기업도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 한국 학생들이 이제 질이 좋죠. 그러니까 왜 일본 학생들보다는 굉장히 좀 우수하지만은 이제 기업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일본 학생이나 한국 학생들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은 좀 이제 채용하기가 힘들고
인재를 채용하기 힘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인재가 굉장히 많고 남아있는 인재가 많으니까 그런 이제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일본 학생들 우수한 인재들을 좀 채용을 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와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어떤 채용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기업들은 각자 자기 회사의 채용풀에 맞는 그런 조건으로 채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 중소기업 같이 이제 규모가 굉장히 작으면은 이제 뭐 신졸이고 경력이고 뭐 그런 구분 없어요. 그냥 이제 한 인재팀에서 모든 걸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제가 이제 컴퓨터가 좀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좀 영상이 조금 늦어지는데 조금 이제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일본 취업이나 아니면 일본 유학, 아니면 또 이제 일본 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혹시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젠지였습니다. 또 봐요. 짠해.